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이버 도전 게시판에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연재 중인 김 작가의 마음 읽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김 작가는 웹툰 작화가로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는 만화가입니다. 하지만 남이 써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만 그리는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만화가라면 자기만의 이야기로 웹툰을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던전헌터 그 녀석들이죠. 그런데 독자들의 반응이 기대보다 저조했어요. 황 박사님께 보내는 SOS 도와주세요. 지난 상담에서 김 작가는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작업할 때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확인했어요. 자신이 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던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한 일은 예쁘고 잘생긴 캐릭터를 그려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스토리를 넣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얼굴도 들 수 없다고 느꼈어요. 오늘 상담은 김 작가의 이런 마음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던전헌터 그 작가의 마음은? 사실 김 작가는 지금 학생도 아니고 네. 이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벌써 현장에서 거의 10년 정도 이 작가로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본인은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공개를 했는데 왜 이 대중들은 너무 야박하게 10만 100만 안 봐주고 몇천 겨울꼴랑 1, 2만 정도밖에 안 봐주나요? 그 소원 가졌죠? 실망감 가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뚜렷이 구분된 성격의 캐릭터들이 그 성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나 사건 등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독자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듯 캐릭터들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잘생긴 남자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하니 그럼 사건을 해결하고 다니는 남자 아이돌들의 짧은 기승전결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했습니다. 아이돌 이야기는 아니고 비유입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비주얼적으로 좋은 캐릭터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근데 네.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 응징을 하는 네. 이 그런 인물이 나오고 네. 또 그것이 본인이 스토리 속에서 또는 캐릭터로서 표현이 되는 그걸 생각을 본인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캐릭터만 보더라도 아니 이 캐릭터는 사회의 불이나 악인들을 처단하는 캐릭터의 느낌도 있구나. 근데 평소에는 참 아이돌 이 스타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저 파란색 머리에 저 주인공이 지금 던져낸 녀석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스토리와 이 캐릭터가 같이 가는 건 맞잖아요. 네. 지금 본인 나름대로 뚜렷이 구분된 성격의 캐릭터들이 그 성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나 사건 등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렸어요라고 자책을 하죠. 이미 그렇게 했는데. 김 작가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이미 다 했는데 왜 저렇게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캐릭터들에 의해 벌어지는 웃기는 사건을 보여주고 싶다며 현재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연재 중이잖아요. 대체 김 작가의 문제는 뭐죠? 일단 사연을 더 들어봐야겠어요. 평소 뉴스를 보며 갑질 사건, 폭력 사건,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해놓고 뻔뻔하게 사는 사건을 보고 자주 붕괴했기에 그런 것들을 살려서 표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몹쓸 짓을 하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놈을 주인공이 목격하고 그 나쁜 녀석에게 더한 괴롭힘이나 골탕 먹이는 짓을 하는 이야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몹쓸 짓을 하는 장면을 너무 뻔하게 표현해 정말 진부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몹쓸 놈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며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 비슷하게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본인이 재밌는 걸 잘 표현했다는 이야기네. 주인공이 평소에 나사빠진 엉뚱한 4차원처럼 지내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엉뚱한 사이코 과학자로 변하는 느낌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걸 표현하면 좋아하는 사람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갑질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액션이 가미된 갑질갑질 사건이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면 1, 2화 분량으로 캐릭터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가벼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갑질갑질 사건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작품을 만들며 잘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1, 2화 분량으로 캐릭터 성향을 잘 드러내는 가벼운 이야기, 시트콤 같은 진행을 이미 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5, 8화로 마무리까지 했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본인 스스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재밌는 거를 사람들한테 공유했고 본인도 그리면서 재미있게 했고 됐는데 본인 지금까지 계속 제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아니 이미 다 했는데 그게 안 됐다니. 그게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김 작가는 던전헌터 그 녀석들의 스토리 구성안을 사연을 통해서 설명해줬어요. 아이돌 같은 미모의 캐릭터가 갑질을 하는 나쁜 놈들을 엉뚱한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황 박사님은 네가 원하는 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라며 이미 던전헌터 그 녀석들로 했지 않니? 라고 물으시네요. 분명 김 작가가 원했던 일은 이미 자신이 연재한 만화에서 다 했단 말인데 왜 김 작가는 공유가 되려면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연재를 했으니 당연히 많은 사람이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자신의 바램을 김 작가는 마치 당위적으로, 아니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처럼 이야기하네요. 하지만 황 박사님은 이런 김 작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황 박사님이 읽어주는 김 작가의 마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황 박사님은 처음에 김 작가가 만화를 그려갈 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 작가는 자신이 만화를 연재한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분명 김 작가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한 사람 속에 있는 시간상으로는 서로 다른 마음을 황 박사님은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김 작가는 분명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것이 어느새 다른 마음으로 바뀌었답니다. 김 작가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모르니 계속 혼란스럽고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네. 지금 속이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네. 이 본인이 그걸 표현하는 거는 본인이 저가 재밌어하고 저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봐가지고 10만 100만 구독자를 얻고 싶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이미 했어. 그런데 본인이 표현하지 않는 10만 100만 구독자를 얻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재밌어하는 거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실제로 안 된 거는 10만 100만 구독자가 되려고 하는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공유라고 하는 게 저 혼자만 좋고 저 혼자만 만족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다른 사람이 봐도 보기 쉽고 읽기 쉬운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 작가가 10만 100만 구독자를 얻고 싶다는 마음은 쏙 빼놓고 자기 욕망을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그래놓고 그 10만 100만 조회수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자기 나름의 정답과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뭐죠? 이거 답이 다 나온 건가요? 답이 나왔는데 김 작가는 왜 저렇게 침울해하는 건가요? 아우 답답해요. 빨리 김 작가의 마음 좀 읽어주세요. 던전헌터 그 녀석들이라는 이 웹툰 만화를 본인이 이야기를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이쁜 또 좀 세련된 만화로 그려서 올렸어요. 그랬을 때 김 작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재밌는 저가 생각했을 도 그렸고 돈을 벌어도 이 그림 그리는 작가로도 월 1,000 이상 버는 이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웹툰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저는 최소한 몇십만 몇백만이 넘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겨우 몇만 몇천 수준이라 나오는 거 이거 진짜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김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길래 이 결과가 안 좋았을까? 내 딸애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했는데 뭔가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는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뭡니까를 지금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작가는 자기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네. 이야기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리는데. 네. 박사님은 이제 뭔가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잠깐만요. 네. 내가 네. 지금 김 작가가 해왔던 방법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건 진짜 잘못 상담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드디어 김 작가가 빠진 함정을 발견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 작가 본인이 만든 함정이죠. 김 작가는 황 박사님과의 상담 과정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대요. 네가 지금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이 다 틀어진 거란다. 내가 다른 좋은 비법을 알려줄게. 에?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현재 마음을 읽고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일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김 작가는 지금 자신의 궁극적인 욕망을 이루는 비법,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욕망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가능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멋진 만화가의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 작가는 이렇게 원망하듯이 황 박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왜 답은 안 주시고 괴로운 질문만 하시나요? 박사님이 통쾌한 정답을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 바로 본인이 스스로 만든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김 작가. 이러면 계속되는 상담 내용이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황 박사님은 항상 상담이 끝날 무렵 내담자에게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그 솔루션에 감탄하며 WPI 심리상담의 핵심이 기똥찬 솔루션 제시에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WPI 상담에 대한 오해예요. 내담자에게 딱 맞는 기막힌 솔루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담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내담자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담자에게 꼭 맞는 답을 줄 수 있답니다. 차근차근 우리 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을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본인이 작가로서 그림도 그리고 또 글도 써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또 구현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 작가는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하면 재미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게 안 나왔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저 이야기가 왜 10만이 안 나고 100만이 왜 안 나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너무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이 스토리와 이 그림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줬다라는 말은 그거를 10만 100만이 봤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베 수상이 심폐정지됐다는 말이나 이 죽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왜 한동안 심폐정지가 나오다가 사망은 그 다음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그런 합법 상당히 일본식 스타일의 합법을 지금 구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김 작가는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0만, 100만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건 초점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네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김 작가는 분명히 상담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주제로 웹툰을 그려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기대보다 너무 적어서 실망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요. 그러면 웹툰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소위 대박이 터졌다라는 말과 같은 뜻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10만, 100만 조회수가 나오죠. 그런데 김 작가는 저는 10만, 100만 조회수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돌고 도는 김 작가의 마음. 박사님, 김 작가의 말에서 자꾸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김 작가가 어서 자기 모순을 끊어내고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뭘까라는 당연하죠. 거지. 그게 성장하는 거죠. 본인이 10만, 100만 그걸 하는 게 본인이 성장하는 거잖아. 근데 왜 본인의 이 마음에 본인이 바라는 거를 상당히 마치 겸손하게 소박하게 또 그거를 우아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이걸 보통 제가 인간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주 뚜렷하고 분명히 해야지 그 사람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자기 욕망을 살 감추고 그보다는 우아하고 멋있게 제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이렇게도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별로고 저렇게 만들어봤는데 저것도 별로고, 나는 대체 어떻게 하지, 이 이상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라는 거에서 막혀버리니까 거기다 대고서는 10만 100만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너무 쪽팔려요? 약간 좀 뻔뻔해요? 뻔뻔하다는 생각이 네. 좀 드는 거예요. 김 작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네요. 김 작가는 정말 열심히 시도하고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뭔가를 해내고 싶은데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는데 어느 순간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그 당혹스러움, 좌절감. 산속에서 길을 잃고 제자리를 돌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김 작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사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산에 온 이유는 자연의 향기를 즐기기 위해서였어. 우연히 만난 등산객에게 등산을 하는 목적이 꼭 정상에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을 얼마나 즐기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김 작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짜 욕망을 우아하게 포장하고 있었단 말이군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디스하고 또 거기에는 마치 내가 어떤 절대적인 비법 또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이게 10만 100만이 될 텐데 아직 그 비법 그 정답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10만 100만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또 생각 그 마음도 있다는 거네요.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사실 답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계속 그렇죠. 뭔가 그런 동화줄 같은 걸 찾고 그렇죠. 답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김 작가는 제가 지금은 길을 잃어서 그렇지 원래 등산로만 찾으면 정상에는 또 금방 올라갈 거예요. 누구 등산로 좀 알려주실 분? 황 박사님이 알려주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올바른 등산로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생긴 등산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산행로를 개발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등산로가 처음 만들어졌겠죠. 그런 뒤에 등산객이 오가면서 그 길이 자연스럽게 닦여지고 주요 산행로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은 김 작가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이 새로운 등산로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그 길이 정상을 향한 직진 코스가 아니어도 말이죠. 지금 김 작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김 작가는 주변을 돌 뿐 현재는 정상을 향한 등산 코스를 만들지 못해요. 왜일까요? 김 작가 본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길을 잃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 숲과 나무,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산에 온 거예요. 라고요. 사실은 정상을 향하다가 길을 잃은 게 쪽팔렸던 거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너무 초조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네. 직면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김 작가가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가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 본인은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그 마음을 포장하려고 하면서 하니까 제가 그런 욕망을 가지지 못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너무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또 표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 제가 김 작가의 이 상담을, 김 작가와 상담을 하는 거는 네. 현재 김 작가가 네.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가, 또 그 마음을 본인이 직면을 하고자 하나 직면하기 힘든 게 뭔가, 그와 동시에 그 마음에서 또는 그 욕망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듯 그 마음은 또 뭔가, 이거를 본인 대신에 내가 조금 읽어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더 명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김 작가하고 내하고 사이에 일어나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프게 됐는지를 확인하지.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치 이 약을 먹으면 네 마음의 아픔이 나을 거야 하는 거는 문제도 모르고 이 답이 정답이야, 이 신이 유일한 신이야, 나이키가 좋으냐 아디다스가 좋으냐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작가로서 네. 가지는 욕망, 작가로서 바라는 거, 본인이 소박해갔지만은 본인은 이야기해야 돼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 영화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영화는 한 2천만 관객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정확하게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자부심이고 자기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황심소 방송이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시그널 보신 적 있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라는 문구요.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대뜸 답부터 제시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답은 대체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죠. 왜일까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 박사님은 심리 상담을 통해 이 사람이 가진 진짜 문제를 모른 채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마음을 한꺼풀씩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주고 짚어주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랍니다. 진짜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만 거기에 맞는 해결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 당신에게 라면이 먹고 싶다 라는 말을 한다면 어떤 뜻으로 들리시나요? 1번 신라면, 진라면, 짜장라면, 불닭볶음면? 어떤 거? 2번 일본식 라면이 먹고 싶나 보다. 3번 그냥 배가 고프다는 소린가 보다. 4번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나 보다. 5번 요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겠군. 6번 혹시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라면 먹을래요? 이런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그 사람에게 현재 라면이 먹고 싶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그에 맞는 답, 딱 맞는 리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문제 파악도 못하고 혼자 엉뚱한 답을 정해버리면 문제 해결은커녕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겠어요?
전 상담에 놓은 김 작가의 모습은 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네. 나름 유하실 거죠? 아니요, 저도 느껴요. 느껴요? 본인도 화면을 딱 보니까 전에 보이던 내 모습하고 좀 다른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은 드세요? 네, 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지난번 상담 때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그 사이에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본인은 극복하신 것 같으세요? 저렇게 딱 틀을 박아놓으니까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전혀 너무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오, 우리 김 작가가 달라졌어요. 뭔가 엄청 자신감 있고 환한 모습인데요. 이번 상담이 끝난 후 김 작가에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담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대박을 치는 웹툰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 대신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말로 우아하게 포장하고 있는 김 작가. 그러면서 내가 잘못해서 결과가 잘 안 나왔어 라며 자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김 작가의 이 자책에는 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뭔가 여러 가지로 시도했던 것들이 계속 좋은 성과를 못 내는 방향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했던 것들이 좋은 성과를 못 내는 방향으로 나왔다. 본인이 던져낸 녀석들. 저거 말고도 이제 전 사실 20살 때서부터도 계속 스토리 시도를 했었거든요. 20살 때부터 네. 30살 초반이 되는 지금까지 스토리 시도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 내가 한 게 대박을 터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그게 내가 지금 자신감을 못 가지는 이유다. 우와, 놀라운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우와.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이게 맞는 게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저가요, 20살 때부터요, 심리학을 공부해가 인간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했는데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도요, 모르고, 나 딴에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50살 중간에 그 XX들의 마음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내가 벌어지는 걸 보고,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내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20대 초반에서 지금 30대 초반까지 그 10년 동안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대박을 내거나 10만, 100만 구독자 생기는 그런 만화를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없는 거야, 나는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는 상당한 겸손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오만과 자만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본인이 또 전혀 본인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는 뭐 10만, 20만 구독자도 있었고 또 그걸로 가지고 돈도 상당히 20대 아가씨가 월 1000 이상 작가로 번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 안 한 거예요? 운이 좋았을 뿐인데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김 작가는 본격적인 웹툰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화가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일 만큼 인정받고 성공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 작가는 아니 그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게 더 커요. 저는 그때 그저 남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던 거지 진짜 제 능력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제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바로 재밌는 스토리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응이 별로 없어서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뭔가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작업은 잘 해놓고서는 그냥 그러면 네. 지금까지 쭉 상담하면서 네. 본인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한 것과 네. 이런 부분에서 나 좋을 대로 했구나 라고 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데 그런 지금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좀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한번 읽어본다라는 그 기분으로. 뭐 예를 들면은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만화 작업에서 글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림 작업으로 넘어가면서 제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채로 작업을 했었던 것들이라든지 캐릭터를 표현할 때 만들 때는 즐겁게 했었는데 너무 생각 없이 내가 이걸 만들었었나? 라는 생각들도 좀 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평가는 이미 뭐 구독자 수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자괴감을 느꼈는데 이 상담에 와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읽고 본인의 문제를 파악해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자기를 평가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읽는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김 작가는 왜 자책 상황에 빠진 걸까요?
작화가 시절에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었고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도 즐겁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캐릭터를 만들어서 작업을 잘 했다고 했어요. 다만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만들 때 자신의 마음을 웹툰에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별 고민 없이 습작처럼 그린 작업이었다는 걸 안타깝게도 대중들이 알아보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상담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황 박사님이 김 작가를, 아니 김 작가 본인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요? 라고 점수 매기는 게 상담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김 작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했길래 과거 작화가 시절에는 성공을 경험했고 웹툰 작가인 지금에는 성과가 저조한지 스스로 마음을 파악해보고 문제를 함께 찾아보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김 작가, 지나간 일의 후회는 그저 흔적으로 두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그 흔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봐요. 아니 근데 다시 또 이제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이게 내가 그렇게 자책하고 하는 마음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박사님께서는 제가 제 특성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그것들을 해 나갈 수 더 좋게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캐릭터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게 저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에 대해서 그거를 되게 혼란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마음 한켠에서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를 자책을 하고 있고 한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으로 그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 본인이 처음부터 박사님, 제가 저 혼자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그렸는서 작업하는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보니까 저는 10만, 100만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겨우 몇 천에서 몇만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10만, 100만 이 사람들이 제가 한 거를 즐길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스토리를 잘 만들고 또 그 잘 만든 스토리에 저희 이 그림 솜씨까지 합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본인이 저에게 상담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그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박사님,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제시한 문제는 제가 작업한 걸 사람들한테 공개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서 속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최소 10만 명이 제 작품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고요. 두 번째 제시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도 즐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김 작가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만한데요. 그런데 계속 살펴보니 두 번째 제시한 문제에서 첫 번째 제시한 문제와 명확하게 다른 점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이거 김 작가가 이미 자기 나름의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한 거죠? 스토리를 엄청 잘 만들기만 하면 인기 웹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 박사님, 스토리를 잘 만든 방법을 빨리 알려주세요. 그런데 방법은 안 알려주시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럼 이제 김 작가의 언어로 들어볼까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성장을 한다라는 게 지금의 제 실력에서 더 성장을 해서 지금 보는 이 독자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마음의 결이 얼마나 크나큰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거를 캐치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실력의 부족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실력이 없는데도 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잘 일어나요. 본인도 알다시피 병맛 웹툰 같은 경우는 그림 실력, 스토리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왜 인기가 있고 난리지? 병맛이잖아. 근데 병맛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지나면 실정이 나기 때문에 한번 떴다가 그냥 샥 사그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아세요? 어떤 건지 좀 알겠는 게 작품들 보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재밌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보면 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럼요. 보통 티핑 포인트라고 할 때 티핑이 이루어지는 이 요소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뭐 꼭 유전적인 가족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여전히 계속 본인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자기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그거를 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또 본인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본인이 저가 정답이라고 믿는 게 답이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상당히 보면 마치 늪에 빠져 있는 전투로 이야기하면 교착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지금 이 상담하는 상황이 자기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약간 혼란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웹툰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건 요인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갑자기 폭발적인 유행을 누리는 상품이나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컨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인기 있게 된 이유는 모두 다르잖아요. 같은 소설이나 웹툰, 드라마 분야라도요. 그런데 김 작가는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것, 즉 스토리를 흥미롭고 탄탄하게 잘 만드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정답을 정해놓은 거네요. 근데 박사님, 김 작가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닌가요? 김 작가는 왜 자꾸 스토리에 집중하는 건가요? 그런데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실력을 키우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네. 왜 계속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본인은 충분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 스스로 내가 무슨 실력이 있는지, 내 실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잘 모르고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해야지, 캐릭터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작품을 만들며 잘 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자기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수준까지 또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력이 없는 건 맞죠? 실력을 더 키워야 되죠. 이러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답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대박을 얻고 싶다. 대박을 얻고 싶은 건 아닌데 뭐 제가 실력을 키우기만 하면 대박을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실력이 있다고 해서 대박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니 더욱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지금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김 작가는 20대 때 웹툰 작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스토리가 아닌 단지 그림 그리기로만 월 1,000만 원씩 벌었던 성공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군요. 막연하게 웹툰은 스토리가 좋아야지, 스토리가 진짜 실력이다, 실력을 키우자!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막연한 정답에 자신만의 특성을 재단하여 평가하고 있었네요. 무엇보다 김 작가는 스스로에게 그림은 잘 그리지만 스토리는 별로인 실력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자책하면서 지냈고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작가, 왜 자신과 맞지 않는 옷에 자꾸 몸을 끼워 맞추려고 하나요? 어떻게든 맞지 않는 옷에 몸을 구겨놓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주고 예뻐해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자신이 성공하는 만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는 통념에 가둬진 거 맞죠? 김 작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나요? 전 상담에 놓은 김 작가의 모습은 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네. 나름 미워하실 거죠? 아니요, 저도 느껴요. 느껴요? 오, 그거 진짜 재밌네. 본인 느끼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걸 느끼셔서. 본인도 화면을 딱 보니까 전에 보이던 내 모습하고 좀 다른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은 드세요? 네, 들어요. 오,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지난번 상담 때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그 사이에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본인은 극복하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제가 좀 그래도 꽤 혼자서 삽질을 해오면서 작업을 해왔었던 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김 작가가 혼란스러움을 극복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전 상담에서 긴 머리카락을 쭉 늘어뜨리고 비틀비틀 기운 하나 없던 김 작가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저 살아있는 눈빛, 의욕적인 어깨, 생기는 머릿결. 우와, 김 작가가 완전히 바뀐 모습. 아니, 완전히 변화된 마음을 가지게 된 진짜 비법이 궁금해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지난 상담에서 김 작가는 좋은 스토리를 잘 만들기만 하면 저는 대박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대박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무튼 빨리 스토리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자신의 정답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눈빛이 살아난 김 작가, 화면에 나온 김 작가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인도 화면을 딱 보니까 전에 보이던 내 모습하고 좀 다른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은 드세요? 네, 들어요. 오,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지난번 상담 때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그 사이에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본인은 극복하신 것 같으세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걸까, 제가 뭘 놓쳐가지고 그렇게 들었던 걸까 해가지고 하나하나 녹취를 하고 어떤 뜻이셨었는지 다시 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요? 네. 저를 막 원망하고 뭐 꿈속에 나타나서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처음에는 좀 너무 아프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너무 아프고 또 매섭다. 매섭다. 네. 전 그 이야기 들을 땐 좀 억울해요. 사실 네.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섭다고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부분을 못한다라든지 숨기고 싶다라든지 알아도 나 혼자만 알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공개적인 다 상태에서, 까발리는 네. 상황처럼. 아유 이걸 못했네 이렇게 쭉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숨고 싶다라는 마음 되게 많이 들고 숨고 그랬었거든요. 싶다. 네. 그랬는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걸. 어떤 의미였어요?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가 뭐 어디가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뭐 100만 조회수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 못했었는지 원인을 파악해보자라는, 그런 왜 그럴까 파악을 해보자라는 그런 상담이었었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요? 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싶다. 네. 그런데 그 상담은 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김 작가하고 내하고 같이 네. 좀 더 찾아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시간, 또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잘못을 까발리는 것 같고 내가 맨몸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당혹스러움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다 저 문제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김 작가조차도 나는 내 문제를 보기 싫어요. 라는 이런 마음이 되고 차라리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도 본인이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거네요. 네. 좀 숨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문제를 정면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군요. 김 작가가 까발려지는 것 같다, 숨고 싶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요. 진정으로 숨고 싶고 두려운 이유는 내 마음이 타인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실체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어요. 왜 나는 나의 한 부분을 부족하고 찌질하다고 볼까요? 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을까요? 그 부분만 없애면, 아니, 없다고 믿으면 처음부터 없는 거고, 그럼 나는 그럴듯하고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김 작가의 상담에서 보셨듯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김 작가는 조회수 대박을 치는 웹툰 작가라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조회수 대박을 치는 웹툰 작가라는 욕망을 겉으로 표현했는데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쪽팔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회수보다는요, 제가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쓰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우아하고 겸손하게 욕망을 포장했죠. 자신이 진짜로 바라는 것에서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도, 또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모습도 김 작가는 모두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운다고 한들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고 좋아지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샤넬백인데 명품백은 비싸기만 하고 다 허세고 거품이야. 결국 적어도 다 닳아서 없어져. 명품녀들? 난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쿨한 사람이고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동시에 명품백 가격 비교 사이트를 지적거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김 작가는 어떻게 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단면을 이제는 직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김 작가는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좀 그래도 꽤 혼자서 삽질을 해오면서 작업을 해왔던 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제 욕망은 화당 100만 조회수를 찍는 인기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뚜렷하게 드러내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창피할 거라고 생각해 숨기고 포장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게 돼서 더 많은 독자들과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포장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만 하면, 그런 실력을 갖추기만 하면 100만 조회수를 찍는 작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스토리 실력을 갖추는 게 제 욕망을 이루는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과의 상담에서 그 실력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비법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진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와가지고 더 좋은 스토리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그때 벌어졌던 거죠, 그죠? 네. 저렇게 딱 틀을 박아놓으니까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전혀 너무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 어린 시절에 동화책 읽으면 산신령이 금도끼를 내놓으면서 이게 네 도끼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럼 네 도끼는 언도끼냐? 그것도 아니에요. 동도끼냐? 네, 동도끼예요. 이러면 야, 저렇게 착한 나무꾼이 있나? 이래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만 하면, 또 그러면 뭐 100만 구독자가 되든 1000만 구독자가 되든 그거야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동화책에서 배운 그대로 했는데 그렇잖아요. 네. 아하! 김 작가는 동화의 소박하고 겸손한 나무꾼처럼 산신령에게 동도끼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면 금도끼, 은도끼는 보너스 선물로 당연히 따라올 것을 기대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동도끼 말고는 관심 없어요 라는 말을 한 거고요. 그런데 황 박사님은 계속 얘야, 네가 원하는 게 금이야, 은이야, 동이야. 제대로 말해. 너 금도끼 원하잖아. 금도끼 건져줄게, 가져가. 아니, 제가 어떻게 금도끼를. 저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에게는 동도끼가 더 가치 있다고요. 그러면서 금도끼를 향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김 작가. 응? 이상하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김 작가가 처음부터 당당하게 금도끼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동화나 만화나 비슷한데 이렇게 안 먹힐까, 그런 답답함은 없었어요? 답답함이 아니고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차이를 이제 그럼 알았다는데, 네. 이 차이가 네. 뭐예요? 그러니까 제 욕망이 이제 조회수 100만, 화당 100만을 찍는 그런 인기 웹툰을 그리는 연재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욕망인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뚜렷하게 대놓고 하면은 그게 창피하니까는, 못 이룰 경우에는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포장을 해서 실력을 더 쌓아서 더 많은 독자들을 얻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에 대해서만 계속 박사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야, 100만이 뭐야? 처음 할 때는 한 10만 정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마치 뭔가 좀 너무 속물적인 것 같으니까 우아하게 좋은 이야기를 독자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의
이게 모든 걸 꼬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가 꼬여요? 뭐 머리를 지금 꼬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스트레이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100만 조회수를 찍는 웹툰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딱 뭔가 목적을 가지고 더 했었으면 좀 더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인이 작업해온 거에 있어서. 좀 더 필사적으로 작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를 되게 다양하게 중구난방하게 많이 해봤어요. 이걸 뭐 작법적으로 공부해보면은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장르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면은 뭐 시대극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뭐 액션물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렇게 화당 100만 조회수를 찍겠다라고 하면서 불의를 응징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만 하나로 몰아가지고 포커스를 잡고 그렇게 작업을 집중을 더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작업하던 거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들은 뭔가 이게 정말 나한테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질까라는 불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됐었는데, 뭔가 이게 과연 끝까지 내가 이걸 달릴 수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 길로만 쭉 달리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100만 조회수를 만들겠다라는 그 본인의 욕망을 뚜렷이 하니까 네. 본인이 만드는 그 이야기 속에 뭐 주인공이나 캐릭터도 네. 성격이 좀 더 분명해지고 네. 어떤 이 나쁜 놈을 엉징하겠다라는 그런 캐릭터가 아주 뚜렷하게 그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표현이 되지. 거기서 에이 엉징하다가 좀 뭐 그냥 봐주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도망도 가고 또 나도 같이 좀 비겁한 짓도 하고 뭐야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아하기만 한 의미 없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김 작가는 자신의 진짜 욕망을 뚜렷이 드러낸 모습으로 황심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화당 조회수 100만을 찍는 대박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려는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자잘한 격가지들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돌진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어요. 오! 영상 처음에 보였던 김 작가의 생기는 모습은 바로 자기 삶의 목표와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군요. 자,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제야 제대로 정해졌으니 그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하게 된 김 작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웹툰 작품에서 애매하고 모호한 느낌을 주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캐릭터는 그리지 않게 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비롯한 그 이전 작품에서는 김 작가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작품의 캐릭터와 스토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읽게 된 김 작가가 만드는 웹툰 캐릭터와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김 작가는 뚜렷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웹툰의 캐릭터와 스토리도 현재 바뀌어진 김 작가의 얼굴만큼이나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to be or not to be 이러면서 회의하고 또 번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쁜 놈들을 엉증하는 이 웹툰 만화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게 K청소부 같은 경우, 주인공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나쁜 놈을 엉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물론 본인의 뭐 딸이나 어머니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고통은 엄청 나오지만은 그 엉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치밀함과 철저함은 이 악한 자를 벌한다는 데 대한 통쾌함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뭐 이 법 운운하는 인간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스토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또 본인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세상이 좀 디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카타르시스를 그 만화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죠. 네. 본인의 욕망이 뚜렷할 때는 주인공의 행동이나 그 스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자기가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막 헤맨다라든지 뭐 후회한다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흔들린다라든지 애매하게 구는 것보다도 뚜렷하게 해나간다라는 게 그렇죠. 카타르시스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만화를 보는 사람은 현실에서 그런 비슷한 울분을 느끼고 분노를 가지더라도 진짜 그 만화 주인공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go straight 하는 그런 삶을 못 살거든요. 이 쭉 가고 싶은데 부르면 돌아서 가기도 하고 옆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거는 현실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현실의 모습보다는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거를 만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소비하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 드라마는 다큐가 아니다. 그 말, 만화도 다큐가 아니다. 그거를 작가가 더 생생하게 보여줄 때, 근데 그거는 작가가 스토리를 이 생생하게 그려내는 부분에 있는데, 그거는 작가 스스로가 자기의 욕망에 얼마나 이 충실할 수 있고 또 그 욕망을 뚜렷이 인식하면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캐릭터, 주인공으로서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본인이 깨우친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완전히 캐치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내 느낌을 이야기하면 본인은 또 박사님이 나를 또 질책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에 이르러서야 황 박사님은 김 작가가 그토록 바라며 거의 노래를 부르던 스토리를 잘 쓰는 비법을 알려주세요에 답을 주시네요. 왜 지난 상담이 아니고 이제서야 속 시원히 그 답을 주시냐고요? 자, 황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스토리를 잘 쓰는 비법이 뭐였죠? 작가가 스토리를 이 생생하게 그려내는 부분에 있는데, 그거는 작가 스스로가 자기의 욕망에 얼마나 이 충실할 수 있고 또 그 욕망을 뚜렷이 인식하면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캐릭터, 주인공으로서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난다.
스토리를 잘 쓰는 작가의 비법이란 바로 작가가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을 때, 작가의 마음은 그가 써내려가는 작품의 캐릭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자신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진짜 욕망을 부정하면서 끝없이 포장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김 작가에게는 이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죠. 그런데 김 작가는 이 비법을 황 박사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감을 잡고 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인정하고 난 뒤에, 즉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확인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요. 참 재밌지 않나요? 자기 삶의 진짜 문제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마음이 뚜렷하게 목적을 이루는 만큼 주인공도 더 뚜렷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오, 김 작가 확실히 이럴 땐 김 작가의 그 스마트함, 청밍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해요. 자, 계속 읽어봐 주세요. 그러다 보니 박사님과 상담을 진행할 때 비법을 알려주세요. 왜 비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저를 이렇게 까발리시나요? 왜 이렇게 팩폭을 연달아서 터뜨리시나요? 괴롭다. 팩폭이 너무 맵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의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자책하면서 마음과 귀를 닫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를 하고 다시 듣고 읽게 되면서 비법을 알고 싶다는 제 마음이 상담 전체를 고통스럽게 듣게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담의 취지를 잊고 비법만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비법만 찾고 있었다는데 무슨 비법을 본인이 찾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잘 만들다. 그 비법이라는 거 혹시 본인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 있다면 뭐 시나리오 작법서를 공부를 해봐라. 뭐 작품들을 분석을 해봐라. 뭐 어떻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좀 많은데. 그렇죠. 근데 그 해바라로 하는 인간은 지가 해가지고 100만 조회수 달성했대요. 네, 그 작법서 쓴 인간이 진짜 그래가지고 달성했으면 작법서 쓰고 있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스티븐 호킹인 줄 알아요? 호킹인가 무슨 스티븐 호킹이 아니고 무슨 소설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스티븐 킹이요. 스티븐 킹. 네.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수십만 부, 수백만 부 팔린 작가라서 나도 그래 스티븐 킹이 그 비법을 언제 한번 글 쓰는 비법을 알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뭐 아무 소리 없어요. 그냥 글 쓸 때 그냥 나는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일본 그 작가 유명한 무라카미. 있잖아요. 무라카미도 글 쓰는 법, 뭐 그래서 나도 글을 좀 잘 쓸 수 있을까? 독자와 감동이 되는 글, 뭐 그래가지고 그 무라카미 책도 읽어봐. 뭐야? 단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았어요. 어떤. 스티븐 킹이든, 네. 무라카미든 그 사람이 글을 쓰가 이 100만 부를 만들든 1000만 부를 만들든 분명히 그 사람은 지 글 쓰는 거에 대한 비법을 그 책에 담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스티븐 킹의 비법이고 무라카미의 비법이지 황상민의 비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황상민의 글쓰기 비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김 작가는 김 작가 자신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이 네.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직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그 방법이 뚜렷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스토리를 만들고 만화를 그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본인이 쓴 게 10만에 100만에 조회수가 나오게 되면 본인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비법, 방법을 가지게 된 거죠. 박사님, 김 작가가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작품을 만들었고 그게 대박이 터지면 바로 그게 김 작가의 비법이 된다는 말씀은 알겠어요. 언어의 온도라는 한때 국내 출판 시장을 휩쓸었던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집을 아시나요? 이 에세이집은 2017년부터 총 180만 부가 팔렸대요.
이 에세이집이 초대박을 친 이후로 이런 류의 서술 방식과 주제, 심지어 보라색 바탕에 은은한 분위기의 서체가 얹어진 표지 디자인까지 비슷한 에세이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언어의 온도 비법을 따라해서 대박쳤다는 작품? 저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비법을 따른 작품들은 왜 대박을 칠 수 없었을까요? 김 작가가 자신의 비법을 알게 되면 그것은 오직 김 작가에게만 통하는 비법인가요? 그러면 또 다른 자기 분야에서 대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인가요? 왜 그래야 하나요? 비법을 알게 됐으면 다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 작가님 그 100만 회를 달성한 이 작가로서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또 본인이 김 작가의 성공 비법, 뭐 글짓기 성공 비법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그 비법을 내가 알기만 하면 김 작가의 비법이 내게 될 거다라고 믿는 그 평범한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또 열심히 사가지고 보게 되면 본인은 더 유명해지고 더 또 돈도 많이 벌게 되네요. 이거 상당히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왜 네. 내가 무라카미의 비법을 알아가지고 무라카미 글 쓴 거 그냥 씩 쓰기만 했더니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는 그게 왜 내 방법으로 내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각자 살아왔던 게 너무 다르고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그럼요. 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마음이 표현된 그 글이 사람들한테 공감과 공유가 되고 감동을 주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잘 표현하면서 또 이 자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수많은 자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작가의 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흔적을 발견하는 뿌듯함, 그 감동을 누릴 때 그 사람의 글이 수백만, 수천만의 독자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잘 드러내서 표현을 했던 한 작품이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나도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감명을 받아서 작품을 좋아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우울하고 힘들다,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한때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책 있잖아요. 예. 떡볶이 그걸. 예. 네.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친구들이 열심히 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했더니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받아 먹고 또 그 정신과에 가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다 이 책으로 적었더니 정신과에 가서 약 받아 먹는 것도 두렵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두려운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이런 감동을 하면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작가도 사실은 100만 조회수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나는 걱정을 안 하는데 네. 본인이 어떤 비법을 발견해 가지고 그 조회수를 만들어내면 네. 그 다음에는 그것이 2번, 3번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본인의 진짜 작품 활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한번 반짝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성공했는지 본인도 모르는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그런 상황이 되기가 십상이거든. 우리나라에서 반짝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조용히 사라진 작가들 많잖아요. 엄청 많죠. 만화에도 많잖아요. 네. 네. 상담에서 저의 문제와 욕망을 정리하고 던져놓은 그 녀석들이 조회수 100만을 찍지 못한 건 왜 그런 걸까를 알기 위해 작품을 만든 제 마음을 읽으며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법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100만 조회수를 찍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다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고민 없이 즐겁게 만든 거라면 다음번에는 고민해보고 더 개선해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전에 본인이 네. 상담을 처음에 할 때는 네. 내가 질문하고 하는 이야기가 네. 너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네. 라는 자책하는 지적질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네. 다시 들어보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내 딴에는 참 고민 없이 즐겁게 만든 작품이라면 네. 고민 없이 즐겁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작품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좋은 작품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작품은 나의 고민이 생생하게 누구든지 느끼면서도 또 전혀 다른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가요? 네, 좀 더 그냥 이렇게 쓰면 즐겁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불의를 응징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표현을 해보려는 하던가. 네. 만화를 그리는 일뿐만 아니라 소설, 에세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디자인이나 그림을 그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재밌는 거, 즐거운 거를 만들어야 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 할 거야. 재밌게만 만들면 대박 작품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위적인 장치를 넣고 꾸며지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시큰둥하거나 뜨악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 입장에서 재미도 나름 중요한 요소 아닌가요? 보통 많은 책에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게 독자들한테 이 재미있게 또 많은 독자들한테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 또 작업하는 사람이 재미있게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독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미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마치 재미가 오 주여 하는 구원의 동아줄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미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어떤 성공한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네. 그 분석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정답과 같은 거를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되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몇 가지 중요 키 요인들, 그 요인에 의해서 마치 그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는 거. 본인도 지금 자기 작품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를 본인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책에 있던 또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정답처럼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정해놓고 내한테 와가지고 마치 금도끼 맡겨놓은 것처럼 박사님 그 재미있는 작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당신은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알려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찾기만 하면 재밌는 거 맞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질문을 한 거죠, 그 전에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재미도 중요한 요소지만 재미가 작품 성공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군요. 하긴 정말 인기 있었던 웹툰 미생의 매력을 표현하자면 사회초년생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한국의 회사 생활의 현실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산 것이었죠. 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미나 잘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독자에게 온전히 전해져 독자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인 거군요. 그런데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K-웹툰의 3가지 성공 비결 운운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답의 상황을 끼워 맞추며 그것을 분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김 작가도 자신의 진짜 문제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정답에 황 박사님과의 상담을 끼워 맞추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내가 계속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참 본인도 이 사람 눈치가 이렇게 없냐. 하면 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재미있는 작품을 쓰겠다고 그러면 100만 구독자 당연한 거지. 굳이 재미를 이야기 안 하고 정답을 빼고 100만 구독자를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게 본인 마음이었죠, 그죠? 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반복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은 싫어가지고요. 이제는 뚜렷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반복이 돼요? 이렇게 애매한 마음으로 저를 계속 포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전처럼 삽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 반복될 거다. 네, 그런 애매한 마음으로는 싫다라는 그런. 그렇죠. 오, 멋있어요. 김 작가의 삶에 대한 절실함이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네요. 함정에서 탈출한 김 작가에게는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창작자가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하고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창작자의 작품에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된다.
자신의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직면하지 않았던 김 작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 달릴 준비를 합니다. 저는 대박치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만약 실패했을 때 쪽팔릴까봐 두려운 거? 누가 뭐라고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또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나는 내 인생, 내 욕망을 위해 살 뿐인데요. 비법이 뭘까?에서 왜 그런 걸까?로 마음속 질문을 바꿔 장착한 것 뿐인데 이렇게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제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는 박사님의 마음을 원망한 거 죄송합니다. 뭐 나를 원망하는 거는 뭐 상담하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업보라 생각하고 항상 하니까. 상담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나를 반영하지 않은 주인공은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인물일 뿐이라는 것. 주인공은 나를 반영한 나의 분신이라는 것. 불의를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 나의 계획 코드가 사람들과 갭이 있을 수 있으니 독자를 웃기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면 웃고 우는 것은 독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 인물을 만들고 이야기를 구상할 때 글로 작업할 게 아니라 장면과 이미지 여러 장을 그려가며 상상하는 것이 훨씬 내 장기를 발휘하며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어이구, 김 작가, 참, 김 작가의 총명함이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니까 너무 놀랍네요. 이제 본인이,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죠? 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낸 거죠? 네. 본인이 실제로 본인의 개그 코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웃기겠다라는 거. 네. 그 결코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생각하니까 아이디얼리스트의 개그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당혹감과 썰렁함을 주는 거지. 네. 결코 그 사람들이 쉽게 웃기기 힘들어요. 나중에는 생각해보고 피식 웃을지는 몰라도. 네. 네, 그리고 웃고 우는 거는 독자의 삶의 문제고 독자의 감상 행동을 왜 본인이 작가라고 그거를 통제 관리하려고 하냐. 그거는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참 본인의 이 작품 스타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파악을 했네요. 본인은 그냥 이야기를 구상할 때 글로 먼저 그려놓고 그 글에 맞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끼워 나가기보다는 네. 장면과 이미지, 캐릭터를 몇 장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지고 마치 상상하는 장면들을 본인이 그때그때 메모해 가지고 그거를 스토리로 네. 만드는 게 본인의 장기가 잘 발휘되는 작업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상담을 통해서요. 상담을 통해서. 네. 네? 어이쿠, 우리의 총명한 김 작가가 잘 나가다가 삐끗하네요. 김 작가의 작품 스타일은 황 박사님이 직접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김 작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사실 김 작가는 오늘처럼 이렇게 황심소에 나와 공개 라이브 상담을 하기 전에 황 박사님에게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김 작가가 황 박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김 작가는 작화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남이 쓴 글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상사가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그림을 그려내는 일상을 너무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여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문제를 들고 왔었죠. 그때는 이제 남이 시키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되게 괴로웠는데 그렇죠. 네,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그림으로 이거 표현을 하는 게 내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더 이제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주인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때는 본인이 이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만화로 바꾸는 거를 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처리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네. 혹시 그 시키는 거에 내 그림이 뭔가 충분히 이 반영을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 글을 이야기에 본인의 상상과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거조차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작가의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히 네. 이거는 채석장에서 돌 깨는 건데 이 돌이 뭐 만드는데 사용되는 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깨는 거예요. 야, 네가 돌 깨는 작업을 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이 돌이 네가 부처의 상을 만들거나 마리아 상을 만들거나 이런다고 생각하고 이 돌을 깨면 네 나름대로 돌을 그냥 무조건 깨겠니? 네가 상상하는 사이즈로 상상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깨도 되잖아.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왜 그걸 안 하니? 그렇게 해도 돼요?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저의 의도를 많이 가미시키기보다도 스토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해줘야지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제 의도가 그러게요. 들어가 버리면은 원작 작품하고 또 너무 다른 색깔을 내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들을 해가지고 네. 더 제 일이라고 느끼기가 좀 힘들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만둬야 하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야, 원작 스토리는 스토리고 이걸 웹툰으로 하는 거는 네가 작가로서 네 마음대로 이미지 만들고 네 마음대로 캐릭터 장면 만들면 되는데 어떤 인간이 그거를 하냐? 아니에요. 스토리를 관리 감독하는 이 PD분이 있으세요. 그 PD분이 전혀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황 박사님의 솔루션은 위에 PD가 하는 일, 스토리를 캐릭터와 장면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거 그냥 김 작가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세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였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실천한 결과 김 작가는 월 1,0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잘 나가는 작가가 되었죠. 그럼 그 PD 관두라 그래. 내가 그 다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PD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면서 했더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온 경험을 이미 본인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장면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지 더 괜찮은 스토리를 만드는가를 본인이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 정작 이제 진짜 본인이 주인이 돼가지고 할 때는 갑자기 다시 이야기 만드는, 텍스트 만드는 김 작가 따로, 그걸 그림 그리는 김 작가 따로. 희한한, 이 뭐 본인이 합체되고 분리되는 로봇인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그림으로 이야기를, 그 긴 이야기를 다 구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 너무 걸리겠다라는 것 때문에 글로 작업을 하는 게 더 빠르게 작업을 완료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글 작업으로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의 능력을 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이 글로서 자기의 상상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림으로서 상상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럴 때는 자기가 잘 발휘할 수 있는 걸 먼저 가지고 그거를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것이 본인한테는 더 맞다라는 거예요. 김 작가는 작화가 시절에 주어진 스토리를 오로지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해 웹툰으로 그려내는 능력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에서 어떤 이야기의 짧은 장면을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기 스타일을 다져갈 수 있는 기초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김 작가, 그걸 이번 상담을 통해서 알았다뇨. 김 작가가 너무 과하게 겸손하다는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상담을 통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욕망을 뚜렷이 표현하지 않고 상담이 끝날 때까지 외면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혼란해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시 듣게 되니 화당 100만 조회수 찍는 인기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까지 회피할 일인가?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두렵지 않죠, 그죠? 네. 뭐 욕하든 말든 내 삶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런. 그러게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원할 것 같으면서도 그거를 표현하고 네. 그게 나의 운명이다라고 나아가는 거, 또 인정하는 게 네. 진짜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참 본인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못 이루게 되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게 될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욕망을 뚜렷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하고 살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욕망을 뚜렷이 한다는 건 삶의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욕망을 뚜렷이 하면서 산다는 것을 자기 마음을 잘 읽고 네. 그 욕망을 뚜렷이 하면 네. 그게 주위 사람들한테 허황되게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을 읽기는커녕 남들이 좋다는 거를 이 분명히 따라가는 게 자기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욕망을 뚜렷이 하는 거 그조차도 그게 뭔지 모르고 허황된 망상적 욕망 그래가지고 뭐 정신과 병원에 끌려가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재밌는 거는요. 네. 그런 망상적 욕망이나 남들이 다 뻔히 이야기하는 욕망이 지 욕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기꾼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그걸 이루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뚜렷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진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겉으로 허풍이 선처럼 보여주는 그런 욕망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도 구분조차 잘 못해요. 와, 지금까지 김 작가와의 상담에서 황 박사님은 김 작가가 스스로 자신의 진짜 욕망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고 계셨어요. 계속 우아한 포장으로 회피하고 있던 김 작가에게는 그 상담 과정이 좀 괴롭게 느껴졌겠지만요. 황 박사님은 한 사람이 욕망을 뚜렷이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발전하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는 욕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욕망을 가지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인 것 마냥,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에 억지 욕심을 부리는 것 마냥,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이성이 없이 본능만 있는, 통제되지 않는 짐승인 것 마냥. 그러나 김 작가의 상담을 지켜보신 여러분은 아시겠죠? 나의 욕망은 욕심이나 탐욕과는 구분되는 내가 살아갈 의미를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자 목표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가이드로 작동하기도 해요. 욕망을 뚜렷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남들이 비웃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년 안에 화당 조회수 100만 해외를 포함한 을 찍는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누적조회 40억이 넘는 인기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웹툰 업계에서 연락 잘 나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네요. 3년 안에 해당 조회수 100만. 예,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본인도 그렇게 믿죠? 네. 네. 파이팅 해야죠. 네. 10년 안에 누적조회서 40억이 넘는 인기 웹툰 작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모른 척 하지는 마세요. 그럼요. 미리 사인을 받아야 되나? 100만 조회수의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그걸 겸손하게 표장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다른 업계를 떠올려보면 쉽게 그 사람 개인의 실력만으로 뜬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서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0만 조회수를 찍는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개인의 실력을 쌓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니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뭐 그거는 다음에 또 상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죠. 네.
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동안 상담을 정리도 하고 또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또 표현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좀 더 후련한 느낌이 드네요. 아, 후련해요. 네. 이제 좀 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방향을 잡을 수 네. 있게 돼서 좋다. 네. 무슨 방향이요? 제가 이제 혼란한 마음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혼란한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김 작가의 혼란한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게 본인이 작품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뭐 몇 달 있다가 또 김 작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몇 달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황 박사님과의 심리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짜 욕망을 직면하고 인정하게 된 김 작가.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확인하고 나니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들고 온 삶의 고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김 작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김 작가는 드디어 먹먹한 안개 속을 벗어나 가야 할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 담담히 걸어가는 일만 남았네요. 김 작가가 욕망을 꼭 이루어내길, 웹툰계의 거장이 될 김 작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